불과 몇 년 전 거지라 무시당하고 사랑까지 잃었던 남자.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수백억 매출의 사업가가 돼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시작하는데요. 그 인생 역전 반전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현우는 어렸을 때부터 거지 취급받으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집은 원래 부유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교육 사업은 잘 나갔고 그는 미국에서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다. 강남 대치동의 넓은 아파트에서 자란 그에게 학원비나 용돈 걱정은 남의 이야기였다. 친구들은 그의 집에 놀러 오길 좋아했고 어머니는 항상 정성스럽게 차려낸 간식상으로 그들을 맞았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현우는 자신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버지 박정호는 1990년대부터 학원가에서 입소문난 강사였다. 수학 실력이 뛰어났던 그는 몇몇 유명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였지만 결국 국립해서 자신만의 교육업체를 차렸다. 박정호 교육연구소라는 간판을 단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일이 10년 만에 전국 체인으로 성장했다. 현우가 중학생일 때 이미 아버지 회사는 연 매출 수십억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의 톱니바퀴는 2015년을 기점으로 돌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며 교육 콘텐츠를 무리하게 디지털화했다. 현우야, 앞으로는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바뀔 거야. 아버지가 먼저 준비해서 우리 사업을 더욱 번영시키겠다. 눈빛을 반짝이며 야심찬 계획을 쏟아내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다. 수억 원짜리 서버를 들여놓고 촬영 장비를 사들이며 개발팀까지 꾸렸다. 기존 오프라인 수업은 축소하고 모든 역량을 디지털 전환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너무 성급했다. 기술적 완성도도 부족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도 냉담했다. 화면으로 보는 수업이 뭔 의미가 있나요? 역시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낫네요.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고정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아버지는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사채까지 손을 댔다. 결국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사업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 결과 현우는 미국에서 대학 1학년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꿈꾸던 미래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룸메이트와 함께 계획했던 여름 휴가도 다음 학기 수강 신청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출국할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인천공항에 내린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희망에 부풀어 떠났던 유학길이 절망으로 변해 돌아온 것이다. 이제는 유학은커녕 당장 가족이 끼니를 잇는 것조차 그의 몫이었다. 아버지는 연일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술만 마셨고 어머니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 한때 아버지 곁을 맴돌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화기애애했던 집은 적막해졌고 전화벨 소리조차 두려웠다. 몇 번이고 이사를 다녀야 했고 결국 강남에서 경기도 외곽의 원룸으로 쫓겨나듯 이주했다. 현우는 하루 3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집안을 버텨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오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저녁에는 주유소에서 밤 12시까지 일했다. 몸은 늘 파김치였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는 이제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거울 앞에서 다짐했다. 아버지의 실패가 곧 내 인생 전부는 아니다. 언젠가 다시 일어서겠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네온사인들이 그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현우가 민정을 처음 만난 것은 주유소 야간 아르바이트에서였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연일 계속되었고 주유소의 낡은 히터는 덜컥거리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런 추운 밤, 사무실 한 구석에서 빨간 컵라면 용기를 들고 호흡 불며 먹는 그녀의 모습이 현우의 눈에 들어왔다. 우와, 정말 춥다. 히터가 완전 고장났네. 민정은 작은 손으로 입김을 불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을씨년스러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코끝이 빨갛게 언 얼굴에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가 신기했다. 현우와 같은 야간 근무자였지만 그녀에게서는 절망이나 체념 대신 생기가 느껴졌다. 저기, 혹시 라면 더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정은 자신의 것을 반쯤 먹다가 그에게 내밀었다. 같이 먹어요. 혼자 먹으면 심심해서. 저는 이민정이에요. 박현우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의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처음 인사를 나눴다. 작은 플라스틱 포크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다. 둘은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정은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주유소에서 일했다. 사실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은데 요즘엔 붙잡을 시간도 없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다. 현우는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기 망설였지만 민정의 진심 어린 눈빛이 그를 용기 있게 만들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잠깐 다니다가 집안 사정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지금 아르바이트 3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을 고백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정은 놀라거나 동정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현우 씨,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버티는 게 멋져요. 저도 힘들 때마다 생각해요. 지금의 고생이 나중에 다 보상받을 거라고. 그녀의 말은 지친 그의 어깨를 토닥이는 따뜻한 손길 같았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마음이 금세 가까워졌다. 밤늦게 교대가 끝나면 24시간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호빵을 나눠 먹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둘이 함께 걸으면 춥지 않았다. 새벽녘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민정은 언젠가 자신의 그림으로 개인전을 열고 싶다고 했고, 현우는 아버지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민정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올 거예요. 우리 둘 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현우의 대답에 민정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새벽 하늘보다 밝았다. 어느 날 밤, 민정이 감기에 걸려 열이 나는데도 출근했다. 쉬어도 되는데 왜 나왔어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루 쉬면 하루치 일당이 없어져요. 괜찮아요. 그녀는 콧물을 훌쩍이며 웃었다. 현우는 자신의 핫팩을 모두 그녀에게 건네고 퇴근길에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왔다. 이런 거 살 돈이 어디 있어서. 걱정 마요. 제가 먹다 남은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민정은 고맙다며 받아들였다.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기대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밝게 느껴졌다. 현우는 민정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그저 평범한 대학생 같다는 착각에 빠졌다. 무너진 집안도 쌓여가는 빚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고 현우는 언젠가 그녀와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민정이 있기에 오늘도 버틸 수 있었고 내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문제는 뜻밖의 곳에서 터졌다. 주유소 사장의 아들 김태진이 민정에게 집요하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아버지 사업에 얹혀 살면서도 조폭을 흉내내는 양아치였다. 목에는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걸고 팔뚝에는 용문신을 새겨 넣었으며 값싼 향수 냄새를 진동시키며 주유소를 활보했다.
평소 장난이 지나쳤고 직원들 앞에서는 거칠게 욕설을 섞어가며 명령조로 말했다. 직원들은 그를 뒤에서 양아치 왕자님이라고 비꼬며 불렀다. 처음에 태진이 민정에게 관심을 보일 때 현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민정아, 오늘 너 정말 예쁘다. 오빠랑 영화나 볼래? 태진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며 건들거리는 말투로 접근했다. 민정은 단호했다. 죄송하지만 관심 없어요. 일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이것이 건방지네 라며 비웃었다. 조폭 흉내를 내지만 실제로는 허세뿐인 양아치였기에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끈적한 괴롭힘을 선호했다. 하지만 태진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민정의 근무 시간에 맞춰 나타나 민정아, 오빠가 커피 사줄까? 라며 끈적하게 접근했고 퇴근할 때마다 집까지 태워다 줄게 라며 따라붙었다. 민정이 거절해도 뭘 그렇게 까탈이야?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오빠가 나쁜 놈이야? 라며 협박조로 넘어가려 했다. 그의 말투에는 늘 위협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급기야 민정의 개인 연락처까지 알아내 밤낮 없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정은 참다 못해 현우에게 털어놓았다. 현우야, 나 정말 못 버티겠어. 그 사람 너무 집요해. 오늘도 퇴근하는데 차로 따라오면서 계속 창문 두드리더라고. 완전 스토커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무서워서 집에도 제대로 못 가겠어. 그냥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현우는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으며 달랬다. 민정아,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직접 그놈한테 따끔하게 말할 거야. 너 혼자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뭘 걱정해? 현우의 다정한 말에 민정은 조금 진정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현우는 태진을 찾아가 단호히 말했다. 제가 민정이랑 사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태진은 담배를 입에 물고 비웃으며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어라? 너 알바생이지? 임마, 민정이가 너 같은 거지랑 사귄다고? 그는 담배 연기를 현우 얼굴에 후불며 말했다. 너 돈이나 있어? 여자친구 밥이라도 제대로 사줄 수 있어? 모욕적인 말에도 현우는 참았다. 어쨌든 그녀에게는 저라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태진은 희죽 웃으며 뒤로 물러섰다. 알겠어, 알겠어. 그런데 말야. 그는 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협박조로 속삭였다. 여자들은 말이야, 현실적이거든. 너 같은 알바생이 그 친구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데이트 한번 제대로 시켜준 적 있어? 아, 맞다.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구나. 그의 말은 현우의 가슴을 찔렀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형은 말이야, 차도 있고 돈도 있어.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거든. 마지막에 태진은 현우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비웃었다. 그 순간은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다. 태진이 민정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후부터 민정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현우와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았다. 오늘 괜찮아? 현우가 물어봐도 응, 괜찮아라는 짧은 대답뿐이었다. 연락도 뜸해졌다. 퇴근 후에 꼭 걸어오던 오늘 고생 많았어 라는 따뜻한 전화도 끊겼다. 대신 피곤해서 먼저 잘게라는 메시지만 남겼다. 함께 편의점에 가자고 해도 오늘은 바로 집에 가야겠어 라며 피했다. 주말에 만나자고 해도 아르바이트 추가로 들어갔어 라는 핑계만 늘어갔다. 현우는 점점 불안해졌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혹시 태진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에게 실망한 것일까?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민정에게서 온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오는 것은 무미건조한 인사뿐이었다.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었다. 현우는 느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믿고 싶었다. 민정이 자신을 떠날 리 없다고. 그들의 사랑이 이런 시련쯤은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의 믿음보다 훨씬 잔혹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정은 현우를 더욱 노골적으로 피했다. 퇴근 후 꼭 걸어오던 오늘 고생 많았어 라는 전화는 완전히 끊어졌고 대신 차가운 메시지만 남겼다. 피곤해서 먼저 잘게. 오늘 바빠서 연락 못할 것 같아. 만나자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댔다. 아르바이트 추가로 들어갔어. 과제가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현우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상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혹시 태진이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급기야 그는 민정의 집 앞에서 밤을 새우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그녀가 위험에 처할까 봐. 또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였다. 몇 번의 밤을 그렇게 보낸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도 현우는 민정의 집 근처 골목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멀리서 민정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녀 옆에는 믿기 힘든 얼굴이 있었다. 바로 주유소 사장의 아들 김태진이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스토커 같다며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남자였다. 현우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다. 분명 착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태진은 민정보다 10살은 많아 보였고 번쩍이는 금목걸이의 싸구려 향수 냄새를 여전히 풍기며 껄렁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민정은 그런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걸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태진이 민정의 어깨에 팔을 두르자 민정은 싫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더 가까이 붙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두 사람 앞을 막아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아, 이게 뭐야?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진은 현우를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다. 이 거지가 또 왔네.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그는 민정을 끌어당기며 과시하듯 말했다. 민정이 말야, 이제 내 여자야. 네 같은 거지가 아니라 돈 있는 남자를 선택한 거라고. 현우는 민정을 바라봤다. 그녀가 부인해주기를, 이 모든 게 오해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민정은 현우의 눈을 피했다. 그 순간 현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 눈물도, 그 두려움도,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것을. 민정아, 정말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민정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현우야,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나도 현실을 생각해야 해. 너와 함께 있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 태진이 낄낄거리며 끼어들었다. 그러게 말야. 여자들은 현실적이라니까? 너 같은 알바생이랑 사귀면 뭐 좋은 게 있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사주잖아. 그는 민정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민정이는 이제 내가 책임질 거야. 차도 태워주고 좋은 데서 밥도 사주고. 현우는 비틀거렸다. 태진의 말은 그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다. 반박할 수도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민정에게 데이트 한 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다. 먹고 싶다던 돈가스도 사주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영화 한 편 보자는 그녀의 말에 다음에 라고 미루기만 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힘들 때 위로가 됐어. 민정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도 현실을 봐야겠어. 태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민정을 데리고 떠났다. 자, 민정아, 집에 가자. 내일 오빠랑 여행 가려면 어서 집에 가서 준비해야지.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현우의 세상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도 컸지만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의 네온사인들을 바라봤다.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 후 2년 동안 현우는 사랑을 믿지 않으려 했다. 일에만 집중했다. 건설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주유소를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추가 근무를 자청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다시는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다짐했다. 어느덧 회사에 취직을 했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소연이를 만났다.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다. 단정한 옷차림에 수수한 화장. 하지만 맑은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현우는 처음에 경계했다. 또다시 상처받기 싫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연은 달랐다. 현우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놀라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현우 씨를 보면 그 시련들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소연은 언제나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도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있었다. 현우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민정과는 다른 진정한 위로였다. 현우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소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현우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데이트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현우 씨, 난 당신을 믿어요. 같이 있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의 말은 무너져 있던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현우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소연과의 만남은 현우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현우의 상처받은 마음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치유해 주었다. 민정과 달리 소연은 현우의 경제적 상황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책임지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남자다움을 보았다고 말했다. 현우 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당신이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저도 힘이 나요. 소연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현우가 늦게까지 일하며 전념할 때도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밤 퇴근하는 그를 기다리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주었다. 현우는 소연과 함께 있으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화려한 데이트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소연은 현우의 꿈을 함께 꾸었다. 언젠가 아버지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그의 말에 저도 함께 도울게요.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2년 동안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갔다. 현우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 새로운 직장 경험을 통해 현장 감각과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소연은 그런 그를 곁에서 묵묵히 지지했다.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을 무렵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2020년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고 직장에서는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었다. 그때 현우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2015년에 시도했던 교육 콘텐츠가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는 것을.
아버지,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다. 한때 교육업계의 거물이었던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있었다. 현우야, 아버지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야. 이제 너라도 안전한 길을 가거라.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현우는 직장에서 쌓은 경험과 수많은 아르바이트에서 배운 실전 마케팅 감각을 총동원했다.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 수요가 폭증한 틈을 타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다. 과거 아버지가 실패했던 이유를 분석하고 현재 시장의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했다. 기술보다는 콘텐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해요. 현우는 아버지에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었다. 소연도 함께 참여했다. 그녀는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 현우가 모아둔 적금과 소연의 지원으로 간신히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다. 직원도 현우와 소연,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아버지까지 3명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절실함이 있었다. 현우는 발로 뛰었다. 전국의 학원과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도왔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의 진정성과 전문성에 감동한 고객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특히 현우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났던 사람들과의 인맥이 큰 도움이 되었다. 주유소에서 만난 학원 원장, 건설 현장에서 알게 된 사업가들이 그를 믿고 일을 맡겨주었다. 현우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고생을 많이 해봐서 진짜 일꾼이거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해외 진출도 시도했다. 현우는 미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한 경험을 살려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 소통했다. 국제 전시회에 참가하고 화상 미팅을 통해 신규 사업처를 개척했다. 언어 실력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해외에 알렸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우수합니다. 특히 에듀테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현우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해외 바이어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연달아 계약이 성사되었고 회사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년 만에 회사는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3년째에는 200억, 4년째에는 500억을 기록했다. 언론에서는 현우를 교육계의 마이더스라고 불렀다. 한때 몰락했던 사업과 가정이 다시 일어선 것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현우야, 정말 고맙다. 아버지가 망친 걸 네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구나. 현우와 소연은 사업이 안정되자 결혼을 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하객들은 모두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신혼여행은 팬데믹 때문에 소연이 오래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유럽 대신 제주도로 떠났다. 이제 정말 꿈만 같아요. 현우 씨와 함께라서 더욱 행복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우연히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법원 경매 공고를 보게 되었다. 스크롤을 내리던 중 눈에 익은 주소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그 주유소 부지가 경매에 나온 것이었다. 한때 자신을 거짓 취급하며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순간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태진의 비웃음과 민정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다. 너 같은 거지가 뭘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끝을 내겠다. 현우는 경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태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주유소가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고 은행에서 담보로 잡힌 부지가 법원 경매에 나온 것이었다. 감정가는 20억 원이었다. 현우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경매 당일, 현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현우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22억 원을 써넣었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20여 개 낙찰되었습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게시됨과 동시에 주유소 부지는 현우의 손에 들어왔다. 한때 그토록 거대해 보였던 장벽이 이제는 그저 작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퇴거 명령이 내려지자 태진과 그의 아버지는 울분을 토했다.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주인이 바뀐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합법적 절차였다. 법은 돈 앞에서 공평했다. 며칠 후 현우는 부지 소유주로서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주유소를 찾았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의 모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다. 맞춤 정장의 명품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한 사업가의 당당한 기품이 풍겼다. 주유소는 예전보다 더욱 초라해 보였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시설들은 낡아 보였다. 몇 명의 직원들이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현우는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다. 몸빼바지를 입고 걸레를 들고 기름때를 닦고 있는 직원이 있었다. 바로 민정이었다. 한때 아름답고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는 단정하지 못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손톱 사이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앞치마는 얼룩투성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차를 닦고 있었다. 민정은 고급 세단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현우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걸레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현우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현우야, 오랜만이야.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다. 이게 혹시 네 차야? 그녀의 시선은 현우의 명품 정장과 고급 시계, 그리고 뒤에 세워진 차를 번갈아 가며 훑었다. 현우는 천천히 걸어가며 대답했다. 그래, 민정아. 나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다. 놀랐지? 과거에 한 끼조차 버거웠던 내가 이제 이곳의 주인이 됐으니까. 민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주인, 무슨 말이야?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다. 설마 네가 이 주유소를? 맞아. 법원 경매로 이 부지를 샀어. 현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으로 주유소도 한번 운영해보고 싶더라고. 그의 말에 민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때 저편에서 태진이 나타났다. 예전에 건들거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금목걸이도 사라져 있었다. 그는 현우를 보자마자 당황했다. 너 왜 여기 와 있어? 태진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기세가 전혀 없었다. 현우는 태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인사해야지. 새로운 건물주에게. 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건물주? 너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거지 아니었나? 거지였지. 네가 맞게 말했어. 현우가 태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현우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이 땅의 소유주가 박현우라고 나와 있어. 바로 나 말이야. 태진은 서류를 보고는 주저앉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현우는 민정을 바라봤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에는 분노도 사랑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현실만이 있을 뿐이었다. 현우가 말을 이어갔다. 네가 날 버린 후에 내가 독하게 마음 먹을 수 있었어. 고마워. 태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현우야, 아니, 사장님, 주유소를 제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제발 기회를 주세요. 현우는 태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용서? 내가 왜 너를 용서해야 하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진이 머리를 조아렸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이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아.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는 태진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나에게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해. 그리고 과거의 나에게 한 모든 모욕에 대해 사과해.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복수의 쾌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한때 그토록 큰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니 오히려 시시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소연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 어디야? 오늘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잖아.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곧 갈게. 옛날 일 때문에 잠깐 들른 곳이 있어서. 조심히 와. 전화를 끊은 현우는 민정과 태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이들과 보낸 시간은 이제 정말 과거의 일이 되었다. 앞으로 이 사업장은 새롭게 운영될 거야. 제대로 일하면 계속 고용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해.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현우는 차에 올라타며 문미러로 주유소를 바라봤다. 초라하게 서 있는 민정과 태진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그들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 차를 출발시키며 현우는 미래를 생각했다. 소연과 함께 꾸려갈 가정,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사업, 그리고 앞으로 도전해야 할 새로운 목표들.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다. 주유소 간판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현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오늘의 인생 사연 잘 들으셨나요? 흉내낼 순 있어도 같은 울림은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추억이 명품이 되는 순간, 명품 스토리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